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자정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면서 막바지 총력 유세가 한창입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안간힘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마찬가지 가운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책보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모습도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도 하루 남았습니다. 4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막바지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원갑에선 고용진, 이노근 후보가, 노원병에선 김성환, 이준석 후보가 리턴 매치를 앞두고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자치구청 종로구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종로구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를 벌인 일행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내일 투표에는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기표도장을 손에 찍는 행위는 자제할 것을 선관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자 후보로 뛰고 있는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선거운동 막바지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안정화를 부각시켰고 황 후보는 기회를 달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정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부탁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15 총선이 개인적으론 정치적 명운이 달렸지만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르는 선거이기도 하다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청년의 꿈을 키워온 종로에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소상공인과 어르신, 청년들을 만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국민과 종로만 바라보고 지역에 올인하겠다고 절박함을 담아 큰 절을 하며 엎드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종로 구민들과 함께 저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 지원 유세를 다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동별 공약을 발표하는 거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공약으론 신분당선을 연장하고 강북 횡단선을 조기 착공하겠다며 교통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코로나19 유전자 지도가 나왔고 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 자부심을 부각시켰습니다. 일할 능력과 준비가 있는 그런 정치인을 국회로 모아주시는 것이 이 위기 극복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는 누가 더 열심히 뛰었나를 놓고 막판 종로 붙박이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갑 선거구는 전현직 의원 간 재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는 재선을 자신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이노근 후보 역시 지역구 탈환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가 유세 장소로 자주 찾는 곳은 공릉동 경춘선 숲길입니다. 고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난 2018년 숲길공원이 완공됐고 이후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 주민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고용진 후보는 유권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재선이 된다면 힘있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진 후보의 핵심 공약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기피시설인 시멘트 유통기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상업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멘트 사일로, 이게 아주 지역 유권자들의 큰 민원거리였는데 그게 이제 금년으로 폐쇄가 되고요. 그 지역 발전뿐 아니라 그 거점에 경제적인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이노근 후보는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고용진 후보에게 진 패배의 아픔을 이번 총선 승리로 털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노원구를 찾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원 지역은 마치 멈춰선 자동차 같다.
한당이 운행을 하다가 멈춰 서버린 것이라고. 이노근 후보의 주요 공약은 노원구 광운대역을 통과하는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사업 정상화입니다. 이 후보는 자체 조사 결과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당선하면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에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KTX를 당초에 원한 대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공약이고. 초읽기에 들어간 4.15 총선. 노원갑 민심은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총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노원 병선거구도 재대결이 성사된 곳입니다. 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각 당 후보마다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유세 차량을 타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선 5, 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으며 현 노원병 국회의원인 김성환 후보는 노원구에서 정치를 시작한 만큼 지역 일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선하면 창동 차량기지 개발 부지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포함한 연구와 치료, 임상실험이 가능한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바이오 산업단지에서 연구된 연구 성과가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성환 후보에게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이준석 후보와 다시 만난 소감을 묻자 김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평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 삶 이런 거를 반영해서 그거를 국회에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도 막바지 표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집중 유세 중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제1 공약 역시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지만 방식을 두고는 김성환 후보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 후보는 스타필드 형태의 대형 쇼핑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계동이 동북권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창동 차량기지에 했던 기대들 다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도 김성환 후보와 다시 만난 소감을 묻자 이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역 일꾼은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가 인구가 준다는 것은 행정의 전반적 실패를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어떤 지역 일꾼이라는 소리 못하도록.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노원병 후보들의 신경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막바지 한 표 호소는 중구 성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투표일에 후보들은 다양한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남시장 입구, 민주당 박성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지원 유세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준 후보는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소외받는 금호 옥수 지역을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금호 옥수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변화시켜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품의 주거 환경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 강북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전통 문화와 새로운 문화인 아파트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고 싶고. 민주당의 지원 유세가 끝나자 곧바로 그 자리를 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차지합니다. 지상욱 후보는 지난 4년간 지하철역 미세먼지 집진시설 조성 등 많은 일을 했다며 금남시장 장터길 확장과 신금호 역세권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양방의 집진시설 제일 먼저 우리 중구 성동구 지역에 설치하기로 서울시하고 약속을 했고 이미 13개 지역은 그 구역은 이제 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섰고 버티곡의 신금호 그다음에 청구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용답동 새마을금고 앞 통합당 진수희 후보의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진 후보는 성동이 자신을 키워준 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경제와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하는 정치라기보다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민생 정치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후보와 확실히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시간 후 같은 장소, 이번엔 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홍 후보는 이번이 3선 도전인 만큼 주민들의 손으로 자신을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후회 없는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 8년 동안 제가 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구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그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5 총선을 향한 시계 바늘이 바삐 돌아가는 만큼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중랑 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재선 박홍근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통합당에서는 18대 비례대표를 지낸 윤상일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직 민생,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자신이 중추적인 역할을 짊어질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해왔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 변화 또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가장 적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냐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SH공사 유치와 GTX 사업 확정 등 그동안 이끌어낸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신내 차량기지 이전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등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내 차량기지 부지가 5만 7천 평 되는데 이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이런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기본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산업의 그런 집적지로서 만들어내서 중랑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윤상일 후보는 지역 토박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대째 400여 년 이상 살아왔다는 측면에서 중랑구를 중심으로 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진 그런 어떤 튼튼한 인적 기반과 그 지역 발전 콘텐츠 및 아이디어를 누구보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 역시 지역 개발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KTX와 GTX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상봉 망우역 일대 중심 개발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망우역과 상봉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중랑구를 서울 부도심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3선과 국회 재입성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두 후보 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북구 갑을 선거구는 오랫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승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북구 갑을 선거구가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은 지난 13대 총선부터입니다. 갑 선거구의 경우 18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계열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을 선거구 또한 진보 성향이 짙은 편 신계륜 전 의원은 이곳에서만 4선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을 살펴보면 갑을 선거구 모두 국민의당 득표율이 10%를 넘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국민의당의 표가 어느 당에게 돌아갈지가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보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갑 선거구의 경우 정릉동에서 보수 성향이 나타납니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는 정릉 3동에서만 유일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을 선거구에선 석관동과 장이동 두 곳에서 보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장이 뉴타운이 서울시의 집권 해제로 인해 반토막이 나면서 그 성향이 더욱 짙어진 편. 20대 총선 득표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후보가 대부분의 동에서 1000표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승리했지만 장이 2동과 3동에선 패배했고
나머지 장이 1동과 석관동에선 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북구 선거구에선 기존의 국민의당 표를 누가 잡느냐, 보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정릉, 석관, 장이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전체 판세가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코로나19가 투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가 최대 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내일 투표율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각 자치구별 사전 투표율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21대 총선 서울 사전 투표율은 27.3%, 전국 평균인 26.7%보다 0.6%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서울의 사전 투표율이 11.6%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껑충 뛰었고, 지난 대선보다도 0.63%포인트 높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자치구는 종로구로 34.6%, 이어서 동작구 29.51%, 성동구 28.83%, 용산구 28.58% 순입니다. 이낙연, 황교안, 이수진, 나경원 후보 등 거물급 여야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사전 투표율을 보인 자치구는 금천구 25.08%에 이어 강북구와 강남구 순입니다. 높아진 이번 사전 투표율에 대해 통상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분산 투표 경향이 높은 사전 투표율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의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15일 저녁 투표가 끝난 뒤 명확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사전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소란 행위를 한 선거인 등 5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가 종로구청에 설치된 종로 1, 2, 3, 4가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투표관리인이 삭제를 요구하자 소란한 언동을 했습니다. 또 A씨의 일행인 B씨와 C씨는 투표한 봉인지를 뜯으려고 시도했고, 그 외 일행 2명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와 B씨는 종로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월세는 물론 생활비도 부족한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대출은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중구는 100억 원을 들여 피해가 극심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입니다. 중구를 대표하는 경제인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약 6만여 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수개월째 코로나19 문제로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구청은 2가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매출 1억 미만 사업체 중 지난 3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매출보다 30% 이상 하락한 업체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을 권고받은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에 휴업을 실시한 일수당 1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9회 발표에 상인들은 서류 절차를 간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떼시기보다는 개인 정보용 동의서를 받고 차라리 이게 구청에서 이런 거를 서류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떤지. 정부에서 소상공인 긴급대출 같은 지원책을 벌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전산조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떼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기관 간의 협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인터넷과 구청 민원실 전용 창구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인원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연도 오부제로 진행됩니다.
참 어렵다 보니까 적고 작은 방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인과의 임차인의 생각 차이가 많이 틀리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이 혜택이다. 영업손실지원금 접수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기간에 휴업한 사업체는 16일부터 24일, 2차 기간에 휴업한 업체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오늘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동안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코로나 관련 예산 476억 원을 포함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928억 원을 심의합니다. 또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남예술센터 시설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에는 코로나19 대응 공공 근로사업과 종로형 공공 일자리 사업, 선별 진료소 지원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는 서류와 면접, 실기 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특별 지원을 요청해 진행되는 2차 공공 근로 사업은 오늘 20일까지 170명을 모집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내일 저녁 6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발표되는 지상파 출구조사처럼 빠르진 못하겠지만 그동안 열띤 선거운동을 벌인 후보들을 라이브로 직접 다시 만나보며 결과와 함께 걸어왔던 과정과 앞으로의 발걸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표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